자, 실전 모의고사 4회 7번, 11번 해볼게요. 어느 드라마에서 사람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작지만 확실한 이득은 뭐겠어요? 빵이겠죠. 불확실하지만 큰 이득은 뭐예요? 복권이겠죠. 결정하라는 거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이론, 기대 효용 이론. 그럼 상황이 어때야 돼요? 아니, 결과가 어때야 돼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기대 효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결정. 이게요, 경제학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가정을 하고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에요. 하지만 그랬습니다.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합리적인 결정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설명하는 어떤 심리, 어떻게 결정, 전망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개념을 정리했어요. 그러면은 다양한 개념이었으니까 그 개념으로는 확실성의 효과, 손실 회피, 반사 효과, 고립 효과, 보유 효과, 요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기대 효용 말고도요, 확실성이 영향을 준다. 1번이죠. 예를 들어 100% 확률로 90만원, 10% 확률로 1000만원. 그러면은 90만원 받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예요. 무조건 받는다는 거죠. 1000만원은 10%의 확률로 받아요. 그러면은 두 선택지가 있다면 돈의 기대값은 받을 돈의 확률을 곱하면 이거는 얼마예요? 90 곱하기 1이죠. 그러면 90이고요. 요거는 1000만원 곱하기 0.1이니까 100만원이죠. 90만원 100만원이다. 요거를 곱했어요. 자, 돈의 양과 효용이 비례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90보다는 100을 선택하다고 판단하겠지만은 사람들 실제로는 첫 번째를 선호한다. 90만원.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러면은 이거 1000만원에 해당이 되는 거.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럼 가중치가 어디에 든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높게 평가하는 성향을 이루는데 확실성 효과라고 한다. 지금 1, 2,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까? 확실성의 효과 1번을 설명했구나. 하지만 확실한 손실, 불확실한 손실, 이거는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손실에서는 불확실한 후자를 선택하는데, 자, 요거 중은 요거인데 손실 회피와 관계되어 있다. 손실의 정도가 크지만 발생 확률이 낮은 것보다 손실의 정도가 작지만 확실하게 일어나는 손실, 그게 손실 회피. 몇 번째? 2번째. 사람들의 선호는, 확실성에 대한 선호는 이익이냐 손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익이냐
손실이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거를 무슨 효과를 한다? 반사 효과. 몇 번? 3번. 이득과 관련한 상황에서는 뭐야? 이득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적 결정을 하지만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위험 선호적인 결정을 하는 거다. 그것이 무슨 효과다? 반사 효과다. 한편 복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 복수의 자극인데요.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더 잘 기억하는데 이거를 무슨 효과? 고립 효과. 색깔을 지금 똑같은 거로 할 거를 그죠? 몇 번? 네 번째. 고립 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문제 상황이나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 공통으로 제시된 조건은 집중 안 하고 차이가 있는 개별 선택지에만 집중을 한다. 이에 따라 결론을 선택할 때 할 동일한 선택지라도 문제와 선택지가 제시되는 형태에 따라 요런 결과를 얻다. 동일한 선택지일지라도 뭐에 따라? 형태에 따라 다른 거. 이때 이득과 관련해 제시하느냐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는 뭐지? 확실성, 손실 회피 요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제 마지막 뭐야? 보유 효과 몇 번째? 다섯 번째. 자,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니? 그래서 보유 효과가 있습니다. 보유 효과는 소유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보유하고 있는 거, 보유 효과가 발생하면은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소유하고 있을 때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주관적인 소유한 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가 객관적인 가치보다 뭐야?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정 상황이나 물건의 가정치를 부여해서 이 상황과 이 물건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에 따라서 요구할 수가 있다.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비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거 별로 많이 안 틀렸어. 잘했어요. 자, 자장저자란 거 요거를 설명을 현상을 다양한 개념 몇 가지 5개 맞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요런 건 알 수 있는 거로 적절하지 않는 거. 전망이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니? 맞죠? 기대용 이론은 얻을 수 있다는 예상되는 효용을 고려한다. 맞는 소리고요. 요거 전망이론 맞아요?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맞죠? 비합리적인 결정 내릴 수도 있다. 확실한 손실, 불확실한 손실 있으면은 뭐야? 선택할 때 뭐로? 당연히 이거 선택하겠죠. 우리 인간 마음하고도 똑같습니다. 개별 선택지에만 존재하는 요소보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소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갔네.
3번. 동일한 선택지라도 형태에 따라 다른 선택지 이거 선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야? 요거 공통으로 제시된 조건 아니고요. 차이가 있는 개별 선택지 이렇게 했다 했죠. 여기 부분이었네요. 앞부분보다 여기 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위에 걸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합시다. 요거 당첨 그러면은 요거는 이득과 관계된 거네. 당첨된다면 2단계로 넘어가고 당첨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끊어진다. 그러면은 2단계에서 1단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2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결정해야 돼요. 그럼 80% 확률로 400만 원 오면은 어때요? 400 곱하기 뭐야? 100분의 80. 그럼 찍찍해서 320만 원이죠. 요거는 뭐야? 300만 원이죠. 그럼 합리적인 거에서는 기억을 선택하겠죠. 상황 2 한번 봅시다. 무엇을 20% 확률로 400만 원이면 400 곱하기 100분의 20 그래서 찍찍해서 80이에요. 그 다음에 300만 원 곱하기 4분의 1인데 100분의 25 그럼 찍찍 해가지고 25 곱하기 3 75 이렇게 되네. 그러면 합리적인 거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지금 고립 효과하고 확실성의 효과는요. 뭐예요? 상황 1에서 요거는 80%고 요거는 100%지.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 확실한 거 선택한다는 거 아니야? 예. 1번에 답이 있어요. 기대값이 큰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어느 것을 상관해도 아니지 기억을 받겠죠. 기대효용 이론에서는 류를 선택한다? 아니죠. 80을 선택하죠. 손실회피 상황 1에서 뭐하지? 기억을 아니지 니은을 선택하지. 왜? 100%잖아요. 틀렸습니다. 기대효용 이론에 부합하는 선택만 한다면 1에서는 선택한 비율과 디귿을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게 아니라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 보기에 나온 방향. 자, 100만원을 먼저 줬어요. 그러면 50% 확률로 100만원, 100%의 확률로 50만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50이고 요거는 100%는 50만원인데 왜 100만원을 써놨니? 50만원 요거는 100만원이죠. 요 둘 다 50이지만 뭐야? 위험 회피는 요거를 선택하겠죠. 맞아요. 했더니 후자를 선택했다. 그럼 뭐야? 요거를 선택했다. 100% 주는 거. 근데 200만원을 지급한 뒤에 돌려주는 거는 뭐냐? 위험이지, 위험. 이거는 이득이고요. 여기까지는 뭐야? 이득과 관련되고 이거는 뭐야? 손실은 뭐야? 회피한다 했지. 그러면은 뭐야? 200만원을 주고 200이 왜 이렇게 써졌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100만 원을 얼마? 50%. 100분의 50. 100%의 확률로 100분의 100으로 50만 원을 선택할 건지. 그럼 이거는 무조건 주는 거고요. 요거는 뭐야? 50%. 그랬더니 요거는 위험 회피. 그래서 요거를 선택했다. 얘는 후자. 이득에서는 후자, 여기에서는 뭐야? 전자. 그래서 손실과 이득에 따라서 나눠주죠. 그러면은 기대용이 큰 합리적 선택 전망이론 아니죠. 전망이론은 이게 아니지. 그 다음 개별 선택지보다 공통 아니지. 이거에 집중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값이 높은 선택지 전망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이거는 요거 기대값도 50이고 요거 기대값도 50인데 기대값이 높은 선택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득과 이득 중 하나를 선택해요. 그럼 확실하게 얻는 이득. 이득의 정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득의 정도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거를 선택한 거죠. 그 다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위험 회피적 선택. 손실을 할 때는 뭐야? 위험 선호죠. 이게 반사효과. 반사효과 뭐 하는 거예요? 이득은 위험 회피, 손실은 위험 선호. 이거를 반사효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보유효과, 다시 한번 보유효과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 상황이나 물건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과 자 A, B, C A한테는 머그잔이네. 요거는 고급 초콜릿. 이후에 A에 원하면은 교환해 주겠다고 하자. 그룹이네요. 여기서 10%만 교환을 원해요. B에도 주겠다 해자고 10%만 교환을 원해요. C에는 처음부터 뭐야? 머그잔과 초콜릿 중에 선택하는 물건을 주겠다고 하니까 머그잔을 선택한 비율과 거의 일치했다. 머그잔 비율과 50%는 아니에요. 초콜릿 고급 50% 돼야 되나? 초콜릿 비율이 거의 일치했어요. 똑같은 건 아니고 거의 일치했다. 이게 무슨 효과요? 보유 효과죠. 그러면 뭐야? A는 B와 달리 대상의 물건의 가치에서 보유 효과가 나타났다. B와 다른 게 아니죠. B도 똑같이 10%잖아. 그래서 X. A와 B는 소유한 대상을 교환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대말. 비슷한 가치로 평가되는 대상 중 이득이 되는 대상, 이득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대상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 보유효과. 어머? 이것도 왜 이렇게 문제를 쉽게 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보기도 연결이 돼 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내용은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까다롭게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쉽게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